네, 우리 지역에서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 왔습니다. 오늘 전북톡 이 사람에서는 전주 성매매 직결지, 일명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데 앞장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부 포상인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의 조선희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일단 늦었지만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 국민 포장이면 상당히 높은 위상의 또 상이잖아요. 이 상에 선정됐다고 들으셨을 때 좀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감사하기도 했고요.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저 혼자 했다기보다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또 행정과 저희 또 여성단체가 함께 협치해서 해온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혼자 이렇게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송구스러웠습니다. 네, 그렇게 모두의 노력으로 또 좋은 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잖아요. 네네. 자,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사회혁신센터는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후위기 문제도 그렇고 불평등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지역 문제라고 하는 것이 꼭 그 한 가지 문제만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민과 관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민의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평등 전주는 성평등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이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주시 산하에 이 성평등 관련 업무를 따로 하는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제들 좀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또 바뀌고 있다고 보시나요?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봤다시피 젠더 이슈가 굉장히 중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또 얽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평등한 세상으로 또 어떤 그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이렇게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별에 따라서 또 세대 간에 또 지역에 따라서 성평등 문제를 인식하는 그 정도의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평등이 좀 갭이 있는 것만큼 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성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남성, 여성 모두를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성평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성만을 위한 또 여성의 우월적인 그러한 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왜곡된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활동하는 성평등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유엔의 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이고 그래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별에 따라서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따로 인정받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이제 좀 선미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매매 직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 마을로 바꿔온 일,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걸어오신 길 중에서도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일을 꼭 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저희 그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2000년도와 2002년도에 군산의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화재 참사로 인한 것이었어요. 네. 화재 참사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사실 그 화재가 일어난 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현장에서의 여성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성매매는 불법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미촌 같은 성매매 집결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해마다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유지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민간 단체들이 먼저 우리가 뭔가 그 대안을 좀 마련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선미촌 정비 민관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도 함께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미촌 정비 민관 협의회는 행정과 의회와 저희 시민단체 또 경찰 지역사회의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함께해서 불법적인 성매매로 인한 이득을 보는 그러한 업주나 알선업자들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존재해서는 안 되겠고,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집결지를 더 이상 청소년 금지구역 또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공공연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민관의 협치를 통해서 지금 불법적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를 하게 된 이러한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과정이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선미촌 성매매 여성들이 집회를 열고 또 반대 시위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끊임없는 설득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폐쇄를 또 유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활동해온 그 8년여 만에 지금 선미촌이 완전히 폐쇄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는 업주나 알선업자들의 반발도 심하게 있었고, 자발적으로 사실은 그 폐업을 한 것 같지만 폐업을 하게 된 과정에는 저희가 민관 협치를 통해서 정말 불법적 성매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공감대가 가장 큰 그 어떤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의 강력한 의지와 또 우리 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이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결과 이제는 전국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소장님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은 여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 선미촌 도시재생 과정의 가장 큰 의미는 여성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이었던 만큼 여성들에게 폭력과 차별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곳을 다시금 여성들에게 되돌려주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성매매 피해 여성으로 살았던 여성들이 원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여성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도시재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여성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전시회도 하고 문화공연도 열고, 그리고 지금은 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선미촌 리빙랩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의 어떤 모델링이 됐던 거는 여성자활 지원 조례였습니다. 네. 여성들에게 그냥 탈성매매 해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줄 때 그 여성들이 탈업소를 하면서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문화예술 마을로 바뀐 만큼 꼭 한번 또 발걸음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장님이 이렇게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뭐 계기라고 하는 것이 딱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어떤 그 시간마다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응답했다고 할까요? 제가 대학교 때는 총여학생회가 만들어진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여학생회 활동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의 삶, 어머니의 삶을 좀 이해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촌 여성들의 삶, 노동자의 여성의 삶,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문제에 눈을 좀 뜨게 됐고요.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서도 사회 문제나 여성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위안부 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시대의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최초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증언집을 또 만들기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991년도에 일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네.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도 위안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그 여성들이 이를테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성들을 그냥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이 여성들의 어떤 삶을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삶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과 증언집을 남기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9분의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그 필요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 9분의 할머니들의 삶의 여정을 담아내는 책을 증언집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3분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모의 법정까지 섰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때가 언제였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000년도에 세계의 그 여성인권과 관련된, 그리고 관심 있는 그러한 단체와 그 미디어들이 함께 도쿄법정이라고 하는 모의 법정을 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오래전에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하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여성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였고, 또 그 할머니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법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러한 모의법정 자리여서요. 저희 전북 지역의 할머니들도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예를 들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그러한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그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한국에서 참여한 여성들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위축돼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에서 참여한 그러한 피해 여성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피해의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왜 위축돼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의 당당하게 어떤 배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것에 용기를 얻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었고요. 그러한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곳에 함께 참여했던 그 할머니들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 원이 없다. 이런 곳에 또 자기와 같이 피해를 당한 전 세계의 여성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정말 원이 없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꾸준하게 또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여성을 위한 일들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일들도 또 해오셨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쉼터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일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유, 제가 쉼터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전주 여성의 전화 그리고 군산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가정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를 당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 초창기만 해도 가해자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크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가정 안에 있으면서 피해를 본 여성들이 가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여성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1차적으로 보호를 받기보다는 아이고 뭐 그 부부싸움으로 오히려 취급을 당하면서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지 여기서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혼을 할 거냐. 네.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면서 여성들을 보호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일단 이 여성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뭔가 보호하고 그 어떤 폭력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곳,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전주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군산 여성의 전화의 가정폭력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쉼터를 마련하는 일에 일조를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정 내에서 그냥 쉬쉬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넘어가고 참는 경우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건수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는 힘들어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연락하거나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가정폭력방지법 또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성적으로 또는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이후에 뭔가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마련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고를 못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고 뭔가 그러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무튼 상담소 또는 쉼터 또는 원스톱 지원센터 등등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공적인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이 계신 성평등 전주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실 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 성평등 전주는 성평등 사회혁신
어떤 그 중요한 그 플랫폼으로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평등 의제를 발굴을 하고 이 발굴된 의제를 저희가 지원하거나 또 협력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나 또는 생활연구 또는 10대 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성평등 전주에 오시면 다양한 성평등 활동가들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또 서로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평등 전주에 오시면 선미촌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과정들을 아카이브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오셔서 여성인권과 관련한 자료들도 같이 보시고 또 의견도 나누시고 또 그러한 전시를 통해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께서 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평등 전주의 운영, 올해 가장 큰 목표는 무엇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성평등 전주가 미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를 보다 더 성평등하게 촉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평등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왜곡된 통념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성평등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네, 정말 성평등 전주의 또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소장님이 꿈꾸는 성평등한 사회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지 또 어떤 곳인지 끝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보다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러한 세상이 되는 곳에 저도 하나의 주춧돌이 되고 싶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등하고 평화로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속도를 내서 그러한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적인 목소리 또한 우리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요. 혐오와 차별적인 목소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보다 더 평등과 평화의 메시지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차별과 편견 또 혐오가 없는 세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 우리 모두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북톡 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